저희 다음으로는 2달간 실습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들을 공유해 주실 선배님들의 실습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직 임상에 나가보지 못한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밸런스원 발표를 맡게 된 김유진, 도영주입니다. 발표는 밸런스원 소개, 전기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과제, 질의, 응답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밸런스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해 있고요. 하양을 기준으로 오는 방법은 8일40이 아니라 814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 번에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약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1호선을 타고 명덕역에 내려서 3호선에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분 정도 일찍, 814 버스보다 10분 정도 일찍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병원 외관, 여기 보시면 병원 외관이 있고요. 병원 내부에는 안내 데스크, 운동치료실, 그리고 도수치료실, 방사선실, 탈의실,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치료입니다. 전기치료는 아니지만 핫팩을 해보기도 하였고, 그리고 적외선 치료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텐스랑 ICT도 직접 체험해보고 실습하는 사람끼리 서로 ICT랑 텐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를 하는 것도 옆에서 볼 수 있었고, 체외 충격파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하는 치료인데 각 선생님들마다 커튼을 치고 들어가서 치료를 하십니다. 옆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치료하시는 것을 옵저할 수 있는데요. 주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달라져서 선생님마다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롤핑이라는 치료를 받아봤는데요. 롤핑은 통증, 경직 및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관절 주위의 움직임과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짧아진 근막을 늘리는 마사지입니다. 평소에 롤핑하는 것을 옵저할 때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롤핑이라는 것을 받아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아파서 깜짝 놀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발과 발목 등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 또한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전기도수 치료도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직접 실습생끼리 체험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손으로 쓰다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에서 전기가 나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갈수록 전기가 더 잘 느껴지고 치료사 또한 손으로 전기를 느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라서 생각보다 많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뒷부분 발표를 맡은 도영주입니다. 밸런스원은 운동치료도 하는 병원이어서 따로 운동치료실이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슬링 4개와 그리고 점퍼, 에어로스텝, 엑스코 그리고 다양한 소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옵저할 때 도구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저희가 환자 없는 시간에 틈틈이 소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100개 넣었는데 한번 볼게요. 또 아까 공부했나요? 이거는 저희 엑스코라는 도구
도구인데 안에 특수하고 불규칙한 입자가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안에 입자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관절에 무리 없이 근막 스트레칭이랑 저항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계속될 때 플라이오메트릭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저희 두 명이 같이 갔었는데 저희는 근육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는 사람과 근육이 아예 없는 사람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서 선생님들이 되게 혀를 차고 뭐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저렇게 플렉시바라는 건데 진동을 이용해서 코어 안정성과 근력 강화를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나 그 환자분 없을 때나 아침에 준비 다 끝내고 할 때 저렇게 도구를 계속 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그 이사님이 레드 밸런스 관련 그 강사를 하고 계셔서 토구 강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옆에 밸런스 그 교육을 듣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슬링 교육이랑 토구랑 밸런스, 스몹이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님 이제 과제로 넘어가면 학교에서 내주는 썸노트 작성과 실습 일지 외에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제를 내주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병원을 방문하면 저희가 운동치료를 받는 환자분에게 바른 자세로 앉는 방법, 스쿼트, 런지, 4자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저희도 그걸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하면서 적용을 할지 대본을 직접 써보면서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직접 환자분들한테도 스쿼트 하는 방법이랑 앉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테스트 하는 것을 이제 직접 정리하면서 이제 서로 테스트하고 우리 몸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제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저렇게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이 이 선생님들이 이제 오시면 저 책을 사라고 하시는데 저희 병원이 밸런스를 중점으로 하니까 저 책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임상을 가서도 저 책을 이제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점심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저희가 한 4주 정도는 저희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앞에 공원에서 뭐 도시락도 먹고 주변 K표시나 김밥천국에서 밥을 먹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밥 먹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부장님이 요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끼당 5,000원씩 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4주 동안은 매일 밥을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이 많이 쪘고요.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신가요? 없으면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실습 발표를 맡게 된 황지수 준하영입니다. 저희는 총 2명이서 실습을 다녀왔고 제가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준하영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병원 소개, 실습 준비사항, 실습 일정 및 치료실 소개, 그리고 과제 시험 교육, 장점 및 단점, 마지막으로 실습 주의사항 및 팁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응급 및 관련관리센터, 별관인 어린이집과 카프 성모병원 그리고 본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은 지상 13층, 지하 5층, 총 803병상의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센터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첫 번째 사진은 일산병원 마스코트와 친한 실습 동기들과 마지막 날에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병원 내 편의시설로는 카페와 이마트24, 빵집과 식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습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복장으로는 흰색 카라티에 슬랙스와 실습 가운을 입거나 학교 실습 복장을 입어도 됩니다. 신발은 운동화나 크록스를 신고 병원에서 지급한 명찰을 항상 꼭 달고 있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MMR, 비형간염, 수두 각각 2차까지 접종을 해야 하고 결핵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 맞은 것과 별개로 어차피 병원에 취업할 때 맞아야 하니까 여유롭다고 미루지 말고 실습을 개인 센터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빨리 접종하시고 싼 곳에서 맞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 있으면 좋은 준비물은 시계나 스마트워치, 저희 병원은 스마트워치가 가장 있습니다. 수첩 및 볼펜, 개인 공부 자료를 꼭 챙기시고 위생용품, 실습 일지나 솜노트를 넣고 다닐 파일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또한 PPT엔 안 나와 있지만 통증 치료실에선 항상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은 필수입니다. 실습 일정은 총 8주로 나누어져 있고 성인 3주, 소아 3주, 통증 2주로 로테이션을 돌게 되며 소아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실은 토요일에도 출근하기 때문에 토요일 출근은 총 8주간 4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요일 출근은 오전만 하고 12시에 퇴근하며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공휴일 휴무입니다. 출석 체크는 8시 30분에 마감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실습생들은 8시에 출근해서 즉각 출석 체크를 하고 각자 치료실을 돌아가서 준비를 하거나 자습을 하기 때문에 8시 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심시간이 12시 반부터 1시 반 그리고 5시 30분에 퇴근하는 일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밥인데요. 구내식당 식권은 5,500원이고 총 3가지 메뉴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점심 메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편의점이나 그 외 다른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론 치료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인운동치료실은 병동과 외래 치료를 진행하고 중환자실에서의 베드사이드 치료도 진행을 합니다. 뇌졸중, 척수 손상, 손해 손상, 절단 환자분들이 주로 찾아오시며 ROM, MMT, 핀, 마스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주로 경사 테이블, 갈릴레오, SCIP, 코끼리, 전동자전거, 에리고프로, 기립기 등의 기구들을 사용을 하고요. 다음으로 소아운동 치료실은 지하 2층과 지상 2층 두 곳이 있으며 발달지연, 뇌성마비, 근육질환, 염색체 이상, 그리고 생소하고 다양한 여러 신드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생들이 장난감으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집중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일산병원 홍보를 좀 하자면 일산병원은 국내 최초 경기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납병동 프로그램과 오전 오후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교실 개최 등 어린이 재활 선도 의료기관으로 되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소아나 아동 물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후배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 실습 오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 통증치료실에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고 안면마비와 림프부종, TKR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FES, EST, IST, 텐스, SSP, IR, US 그리고 합백, ISP, 파라핀견인 등 다양한 물리적 임자치료 존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치료, 로봇치료실, 심폐치료실이 있으며 그 중에서 로봇치료실은 이 정도 규모와 로봇들로 구성된 곳은 우리나라에서 세브란스 병원과 일산병원 두 곳일 정도로 되게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 및 시험에 대해 소개하자면 과제는 질문하신 거에 답을 찾아오라는 정도이고 시험은 통증치료실에서 총 4개를 치게 됩니다. 먼저 척수신경에 의해 지배받는 근육 집단인 마이어톤과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근육인 키머스를 외워 오럴 테스트를 칩니다. 다음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뇌신경의 기능을 외워 기능을 물어보며 몇 번 무슨 신경인지 대답하면 되는 오럴 테스트를 칩니다. 다음으로는 상지, 하지, 척추, 근골격계 스페셜 테스트의 이름, 방법, 양성반응, 손상 부위를 외워 이름을 물어보며 방법과 양성반응, 손상 부위를 답하는 오럴 테스트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중재 시험은 토요일에 치게 됩니다. 평일에 미리 문제를 나눠주시고 평일 동안 답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면 토요일에 시험을 치면 됩니다. 모든 시험은 통과하지 않는다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이때까지 통과하지 못한 실습생은 없었으니 일산병원에 가게 된다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으로는 매주 목요일 케이스 및 토픽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며 이때 재활의학과 의사, PT, OT, ST, 사회사업팀, 병동 간호사 등이 모여 한 환자에 대해 재활 목표와 현재의 치료 상황 공유 및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안타깝게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들을 수 없었지만 내년에 실습을 가시는 분들은 꼭 들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정도 PT, OT 실습생을 대상으로 뇌졸중, 척수 손상, 정상 발달 단계와 뇌성마비를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일성병원은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교원 대상의 발달 장애 학생의 진단, 평가 및 재활 치료에 대한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실습생들 또한 이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성병원의 장점으로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협력병원이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소아물리치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아물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성병원으로 실습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성병원에서는 앞서 소개한 듯이 실습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있으며 전국 각지 PT, OT 실습생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습 복장은 크록스도 가능한 것처럼 최대한 실습생들이 편하게 병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과제는 간단하게 정리해오는 수준으로 하면 되고 해온 것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일성병원의 단점으로는 가격 대비 식사의 퀄리티가 높지 않으며 8주의 실습 기간 중 절반인 4회를 토요일 출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8시라는 이른 출근 시간에 더해 점심시간은 1시간뿐이며 퇴근 시간 5시 30분으로 다른 병원에 비해 늦기 때문에 좀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습 팁으로 당연하게 지켜야 할 것은 인사 잘하기, 안전에 유의하기, 적극적인 태도가 있고 치료가 끝난 후 환자나 보호자가 계시지 않을 때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합니다. 복장은 병원에서 지급하는 명찰을 바르게 달고 재활치료센터를 벗어나는 공간에서는 꼭 가운을 입도록 합니다. 미리 공부하면 좋은 것은 통증치료실에서 치게 될 시험인 근육과 신경, 평가 척도들인 아시아 스케일, 마스, MMT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 명칭과 착용 방법, 기능까지 알면 좋고 보행보조기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도 알면 좋습니다. 뇌성마비의 정의 및 분류는 질문하실 때도 있고 미리 알아두면 이론적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통증치료실에서 사용하게 되는 EPS, EST, ICT, TENS의 기능 및 차이점과 특히 초음파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초음파의 효과, 원리, 적용 방법 등 초음파와 관련된 것은 꼭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의 최종 목표는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보행이기 때문에 정상 보행의 단계와 각 단계의 특징, 골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등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PPT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실습지를 고르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으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포는 제가 4등, 여기 있는 지수 학생이 18등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본가가 서울 경기 쪽이 아니라서 병원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고시원 2인실에서 8주간 생활했습니다. 가격은 2인실 기준 한 달 47만 원으로 각자 47만 원씩 내고 8주 동안 지냈습니다. 타지에서 실습하는 거니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가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근처에는 벨라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쇼핑도 할 수 있고 먹을거리도 많고 영화관도 있으니 쉬는 날 구경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습 기간 중에 야시장도 진행하니까 그때 구경을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백석역에서 서울 중심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실습을 가서 꼭 서울에서 놀 거야 하시는 분은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좀 놀고 싶다 싶으면 근처에 라페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동성로와 비슷해서 거기서 놀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저와 황지수 학생이 현재 인스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인스타 아이디를 따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와 황지수 학생을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임상실습을 다녀온 21학번 김유림 재은입니다. 네, 일단 저희
4학년 기준, 작년 3학년 기준 과포 2등, 3등이 선택한 동산병원이고요. 저희는 원래 살고 있는 소재지가 대구라서 동산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대구 달서구 달구발대로에 있고요. 대구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산병원은 성서 동산병원, 그리고 경주, 그리고 시내에 있는 대구 동산병원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세 개를 합쳐서 동산의료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진료과는 특수센터를 포함한 42개의 진료과가 있고요. 규모는 지상 20층, 지하 5층, 972개의 병상이 있고 편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2호선 강창역이 이렇게 지하에 같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바로 연결돼서 걸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지 관련 전화번호는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실제로 연락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동산병원을 가실 분들은 요거 PPT 유튜브로 참고하셔가지고 번호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습 준비인데요. 예방접종 및 서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홍역, 비형간염, 수두, 결핵,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렇게 있고요. 그 항체가 있는 분들은 안 맞으셔도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2차, 3차까지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생백신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예방접종이랑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간 잘 생각하셔서 꼭 맞으시고 복장은 저희는 이렇게 똑같이 받으신 이렇게 실습복이랑 가운을 입었고요. 그때는 더워가지고 저희는 가운은 추워질 때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머리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를 보통 선생님들은 다 묶고 계시고요. 저희는 약간 처음에는 군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머리망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머리망 안 해도 괜찮아 하셔가지고 풀었을 때도 있고 또 머리 묶기 귀찮았을 때 그냥 머리망 했습니다. 편하고 튀지 않는 운동화 크록스 괜찮다고 하실 때도 있는데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약간 물어보면 실례되실까봐 일반적인 운동화 신었고요. 서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에어포스 흰색 같은 거 신고 오시면 신발 깔끔한 거 신었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습 태도인데요. 저거는 저희가 소파에 아지트라고 부르는 데서 쉬는 시간에 저렇게 늘어져 있는데 저희는 앉아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한 번도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초롱초롱하게 봤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도 꼭 저렇게 늘어질 수 있게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치료 시간 중에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네, 총 실습 과정은 8주인데요. 심장호흡, 소화, 정형 정기치료, 운동치료 이렇게 하고요. 출근은 8시 반까지. 그래도 보통 아시는 것처럼 업무 시작이 8시 반이니까 그래도 한 20분 전에 저는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점심 12시, 오후 일과 1시 반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저희는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놀러다니기도 하고 잠도 잤습니다. 퇴근 5시고요. 실습의 렉처는 보바스, 그거겹게 실습생 렉처, 부종 렉처, 그리고 실습생 배치는 저희는 따로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있지 않고요. 그렇게 따로따로 다녔습니다. 네, 저희 동산병원 별명이 맛동산인데요. 밥이 싸고 맛있어서 맛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가면은 남자분들 볶음밥만 나오면 저렇게까지 싸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진짜 있어요. 밥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요. 코스는 ABC 코스, 그리고 일반식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간편식이나 샐러드, 파스타, 식단용 이런 거를 10권을 살 수 있게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실습 일지입니다. 일단 일지와 솜노트는 2주에 한 번 검사하고요. 솜노트를 적기 전에 항상 케이스를 선택해야겠죠. 옵저를 하다 보면 스콜레오시스나 이런 분도 있고 심장호흡은 나는 처음 봤다 이렇게 해서 한번 쓰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성함을 딱 기억해 두었다가 아니면은 노트에 적어 두었다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 환자 솜노트 쓰기 괜찮을까요? 하면 여쭤보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참고는 지류로 보시거나 패드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병원 전산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PC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PC를 쓰지 않는 점심시간에 PC 앞에 앉아서 사진 촬영 근무이거든요. 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손으로 옮겨 적거나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가서 타이핑을 치거나 해서 저희가 그렇게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밸런스의 3대 요소가 뭐냐, 다발성 경화증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실 때가 있거든요. 저희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혼나는 게 아니니까 대답 못해도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 오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서 저렇게 일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파트
파트별 실습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다 말하긴 길기도 하고 뒤에 나옵니다. 일단 심장호흡재활치료실, 운동치료실, 정형전기치료실, 소아치료실이 있고 동산병원 건물 20층이 있는데 저희는 4층에 있어서 되게 경치도 좋고 바람도 많이 통하고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지하에 있지 않아서 환경이 매우 좋았습니다. 심장호흡재활치료실인데요. 세라밴드는 이제 호흡 치료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근육이 뭐 많이 수축돼 있거나 애초에 근육이 많이 없어지셔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시고 횡격막 운동하시고 저기 두 번째 사진은 그 심전도계랑 산소 포화도 보는 기계인데요. 많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셔서 갑자기 기절하실 수도 있고 약간 잘못되면 이제 심정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습생이든 선생님이든 저 화면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심전도계 저희가 붙이는데 패드 쪽에 이렇게 집게를 연결하거든요. 저게 다 일회용이어서 저희 실습생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께 드리면 고마워 하시기도 하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기침 유발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침을 자의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목에 기도 확장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기침을 못하실 때 기침하는 법을 다시 교육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가래도 빼주고 그런 게 굉장히 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저기 이제 일반 자전거인데 유산소를 많이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유산소를 하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유산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고꾸라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분이 뭔가 고꾸라지실 것 같아서 계속 말도 걸고 고꾸라지실 때 제가 받쳐서 우리가 되게 위험할 뻔했는데 고맙다 하면서 낙상 방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환자분들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심장환자호흡법 저런 책자도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네, 전기치료실인데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사진 순서대로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름을 요거 참고하시고 일반적인 곳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작은 골절이나 뭐 삔 이런 거에 대한 환자는 거의 없고요. 잘 못 고치는 스콜레오시스 그리고 TKR 그리고 THR, ORIF 이런 환자분들 여러분들 이거 잘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저기 맨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웨지라고 있는데 저게 사실 치료할 때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손으로 도수를 하다 보면 관절이 많이 상하잖아요 치료사들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는 이런 걸로 손을 아낀다 너네도 이렇게 나중에 도구를 활용해서 손을 많이 아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운동치료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치료실은 신경계 환자 치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도구들과 트랜스퍼 기구, 스탠더, FES, 모토매드 등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치료실에서 베드사이드 치료를 가장 많이 옵자할 수 있었고 보버스 렉처도 자세하게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림프 치료도 옵자할 수 있는데요. 림프 치료는 꼭 옵자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하셔야 됩니다. 운동치료실에서는 MMT, BBS, 육분 보행 검사 등 검사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는데요. 균형평가 시 스테어가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보고 미리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니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고리와 공은 다이나믹 시팅 밸런스 훈련 시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소아분리치료실입니다. 동산병원 소아분리치료실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돌을 넘기지 않은 정말 아기들이 오는데요. 치료를 옵자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대한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분리치료는 재활치료실 복도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다른 환자분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GMFM 평가와 사경치료 등을 옵자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부해가면 좋은 것들입니다. 조사나가 PV의 위험이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리 공부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평가 도구, ORIF와 TKR, THR 치료의 차이, EST와 FES 차이, 앞에 나온 전기치료실 기계들의 적응증과 공기증, FHP와 파킨슨병, 그리고 아파시아 종류와 특징에 대해 미리 공부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없을 때 질문하는 것, 낙상주의하는 것, 환자 앞에서 환자 개인정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코너 돌 때 환자와 부딪힘 주의하시고 처음 겪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배드사이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병동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실에 못 오시는 분들 저희가 병동에 직접 가서 누워 계실 때 하는 거고, 그런 거 중환자실 돌다 보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옆에서 이제 그거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베드에서 갑자기 응급수술을 할 때도 있어요. 중환자실 냄새도 평소와 같지 않고 그래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거 티내서 혼난 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또 운동치료 하시다가 이제 소변을 보시는 분들, 그런 상황에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꼭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시 장단점입니다. 먼저 실습생이 둘뿐이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둘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고요.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사이드 옵전은 선생님과 1대1로 다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제가 없고 밥이 싸고 맛있습니다. 렉처를 정말 자세하게 해주시고 주말 공휴일 휴무입니다. 다음으로 단점은 실습생이 둘뿐인 것. 그래서 많은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산병원 실습 발표를 마칩니다. 앞에 저희 인스타 아이디 적어두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후배님들의 성공적인 실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실습 발표를 맡은 21학번 엄예슬 19학번 장영준입니다. 옮겨주세요. 발표는 실습 준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개, 실습 일정 및 일과 실습 과제, 느낀 점과 팁,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습 준비입니다. 실습 준비는 크게 면역 점검, 준비물, 복장으로 나뉘는데, 면역 점검은 A형 간염, B형 간염, MMR, 수두, T뎁 예방 접종과 결핵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고 싶은 학우분들은 미리 예방 접종을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준비물에는 명찰용 증명사진 2장, 칫솔과 치약을 포함한 개인위생도구, 필기도구, 손목시계, 교통카드 등이 있는데 저희가 실습을 했을 당시에는 애플워치를 포함한 스마트워치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복장은 흰색 카라티, 하의는 검정색 또는 곤색 면바지를 입으면 되는데 에어컨 가동 등으로 인해 추울 때에는 흰색 카라티 위에 흰색 카디건 또한 착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개입니다. 저희가 실습을 진행한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서울 소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 병원에 위치해 있으며 1층에는 근골격 통증 재활치료실, 외래진료실이 있고 2층에는 성인 외래 물리치료실, 3층에는 소아 물리치료실, 6층에는 로봇 재활치료센터, 9층에는 성인 입원 물리치료실, 통합치료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구내식당과 편의시설이 있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습 첫날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등록한 후 금액을 충전해서 이용하면 되고 실습 학생의 경우에는 점심 가격이 5,000원입니다. 기타 편의시설로는 뚜레쥬르, 스타벅스, 투썸, 미디아, 파스구치, GS25, 비즈니스 센터가 병원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되는 재활 1팀의 구성에는 물리치료 1파트에 성인 외래치료실, 근골격 통증치료실, 수중물리치료실, 심장웰리스센터, 관절스포츠센터, 척추 류마티스 관절센터가 있고 2파트에는 성인 입원 운동치료실, 통합치료실, 입원 통증치료실, 디지털 재활치료실, 로봇 재활센터, 병실물리치료, 폐질환 운동 재활치료실이 있고 3파트에는 입원 외래 소아치료실, 중증 재택치료실이 있습니다. 우선 물리치료 1파트는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근골격 통증치료실에는 슬링, ATM, 토구와 같은 치료 보조 도구 및 EST, ICT, US 등 물리적인 치료 도구를 사용한 치료를 하거나 도수 치료를 진행합니다. 수중 물리치료실에는 수중 트레이드밀, 워터젯 등이 있으며 와츠, 할레익 등의 수중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인 외래 운동 치료실에서는 손발 자전거, 전동 자전거, 바로서기, 경사 침대,
갈릴레오, 셀링 등이 있으며 운동치료를 진행합니다. 물리치료 2파트는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성인 입원 운동치료실에서는 경사침대, 바로서기, 전동자전거, 손발자전거, 갈릴레오 등이 있으며 신경계 급성기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성인 입원 통증치료실에서는 퇴행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한 통증 또는 기능 약화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의 완화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봇 재활 치료실에서는 로코멧, 에리고, 안다고, 모닝워크, 엔젤렉스와 같은 재활 로봇을 이용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3파트는 외래 또는 입원 소아를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손발자전거, 바로서기, 경사침대, 트레이드밀, 네오팩트 밸런스, 갈릴레오, 슬라이딩 보드, FES가 있으며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사경, 염색체 이상, 조산화, 발달 지연 아동 등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넘겨주세요. 실습을 8주를 하는데 이게 중간고사 기간에 진도를 한꺼번에 2배를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딱 다 치고 가니까 시간표 찾을 때 특히 이제 근로하는 학생들은 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6명이서 왔는데요. 총 3팀으로 나뉘어서 파트가 3개가 있으니까 2명씩 들어가는데 2명이서 한 팀이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고요. 제일 중요한 게 토요일 날 나가야 돼요. 토요일 날 오전만 싹 갔다 와야 되는데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는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하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저는 자취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왕복 3시간 지하철을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 지하철 아주 빡셉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특강이 있는데 이게 퇴근 30분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강 간다고 말을 드리고, 보시면은 전기자극 치료랑 보행 분석, 근골격계랑 슬링 특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루 일과는 이렇게 돼 있고요. 8시 20분까지 도착인데 늦어도 20분까지 넘겨주세요. 실습생이 하는 일은 치료 옵저베이션이라고 하죠. 치료 관찰하는 거랑 살균 시트로 패드랑 기구 소독하기가 있고, 그리고 518 천장에 레드코드 슬링 달려있는 거, 그게 세브란스 웬만한 파트에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518에 있는 거 기회 되면 한 번씩 만져봤으면 좋겠고, 환자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는 사항이라 자주 저희한테 시키지는 않고요. 도움 요청하시면은 알아서 센스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넘겨주세요. 주의사항 보시면은 딱히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언행을 신중하게 하시면 됩니다. 소아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아동 환자랑 장난치시면은 보호자분께서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넘겨주세요. 과제 솜노트를 주당 2개씩 씁니다. 근데 아동 같은 경우는 따로 솜노트 양식이 있고, 뇌성마비 관련 아동 논문을 정리해서 솜노트 대체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세브란스 자체에 솜노트 양식이 있으니까 솜노트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솜노트 맨 처음 쓸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양식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뭐야? 넘겨주세요. 느낀 점.
느낀 점을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생활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에 쿠팡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커피값도 많이 들고 또 사 먹어야 되니까 생활비 많이 모아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케바케예요. 약간 질문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퀄리티 있는 질문을 하셔야 이게 질문이지 아는 게 밑바탕이 되어야 질문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넘겨주세요. 1층 제외하면은 거의 전체가 신경계 치료실인데 신경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1층에서 지원받았던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거위발임줄, QL 머슬 아니면 뭐 햄스트링의 기시점, 정지점이나 신경지배 그런 것만 간단하게 물어봤고 신경계에서 질문받았던 거는 마스, MMT, 균형촉도, ROM 싹 전부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못하죠 질문받는 것들이고 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깊게 안 배웠을 것 같은 아시아 스케일, ABCD나 키머슬 생각보다 많이 여쭤보시니까 잘 숙지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시팅이나 시트 스탠드 같은 ADL 평가도 중요하니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저기 하양에서 맞으면 한 5만 원 하거든요. 근데 경산 보건소 가면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10배가 차이가 나니까 한 2명이서 택시 타고 갔다 와도 이득이에요. 택시비에서. 그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떡볶이 맛있는 데 있으니까 경산시 보건소 가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같이 가는 사람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사이좋게 갔다 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실습 기회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고 국시 와중에도 PPT 만들어준 같이 간 여러분께 감사하고 파티PT 재밌게 노시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고시를 앞둔 4학년 선배님들을 위한 국가고시 응원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안개 속에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그런 날들에 반대로 나를 일으켜 달려나가 지금부터 4학년 선배님들의 국가고시를 응원합니다. COPT 화이팅! 선배님들의 국시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4학년 국시 화이팅! 4학년 선배님의 국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우린 너와 함께라면 모든 날 속에서 끝없이 달려와 거친 세상 속 저희 4학년 선배님들의 국가고시 합격과 앞으로의 미래를 저희 CUPT 후배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